안녕하세요, 제주몽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뭐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제대로 이렇게 잘 찾아보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제주도로 덜컥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주도에서 뭐 집을 어떻게 구하면 좋은지, 그리고 방법들, 그런 것들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막연하게 전원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 라고만 또 할 수 없어요. 서울에서 저희도 이제 아파트에만 살았었는데, 아파트랑은 또 다른 장점 그리고 단점이 있는데, 저희는 아직은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아주 저희한테는 사소한 단점이 다른 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단점으로 또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원주택 구하는 방법, 그리고 전원주택에 살면 어떤지, 장점 단점 뭐 그런 것들을 주로 다뤄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제주도에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집을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어떻게 찾아보셨나요? 대부분 아마 그냥 컴퓨터를 켜고 이제 검색을 해보겠죠. 제주도 뭐 전원주택, 뭐 타운하우스, 농가주택 뭐 이렇게 등등. 그런데 그렇게만 찾아보시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00에 한 20 정도밖에 못 보시는 거예요. 정확한 매물, 그리고 많은 매물을 보시려면 제주 전용 사이트들을 좀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제주 5일장 신문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매물을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거기서도 굉장히 좋은 매물이 많이 나오고, 그 매물들이 인터넷에 검색해 봤을 때 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 그 사이트를 가장 먼저 들어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봤던 사이트가 제주 교차로. 여기 사이트에도 부동산 탭이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5일장과 약간 중복되는 건 있어요. 하지만 인터넷을 검색했을 때는 안 나오는 매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구하고 싶다 하셨을 때는 무조건 이 두 사이트를 가장 먼저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주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부동산 블로그들 몇몇 개를 찾아 놓으셔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상호명은 말할 수는 없고요. A라는 블로그가 있었는데, 그 블로그에서는 명확한 가격, 그리고 디테일하게 집 설명을 굉장히, 사진이랑 설명 글이 굉장히 잘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거래도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아 보였고, 그래서 그 블로그를 즐겨찾기를 해놓고, 그 블로그가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매물이 올라왔는데, 계속 유심히 하루에도 몇 번씩 또 올라오나 싶어서 계속 봤던 기억이 있어요. 결국에는 저는 그 블로그에서 거래를 하긴 했는데, 그 블로그랑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교차로나 5일장 그 부동산, 거기서도 왔다 갔다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제주도에 한 번 내려와서 곧바로 집을 계약한 게 아니라 한 10번도 넘게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블로그를 통해서 간 거는 한 3군데였고, 이제 교차로나 이런 5일장 부동산으로는 거의 대부분 7번, 8번 정도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잘 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이트랑 그 다음에 블로그, 이거는 하루에 10번도 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오전, 점심시간대, 오후, 저녁 이렇게 계속 4번 정도를 계속 와이프랑 저랑 보다가 7개월 만에 집을 구해서 오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전원주택을 이제 보러 오셨을 때 그냥 오늘 뭐 리스트를 정해서 그 중에 1번 집을 왔다면 집을 전체적으로 둘러보겠죠. 아무리 꼼꼼한 사람이라도 집을 전체적으로 다 둘러본다고 해서 그 집을 100%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한 10%도 못 본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굉장히
비바람이 강하고 그로 인해서 단열이나 뭐 결로 현상도 굉장히 좋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날림으로 지은 집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도 그 피해를 본 집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알려고 한다면은 그 해당 1번 집을 며칠을 기간을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리스트를 두고 집들을 봤을 때는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꼼꼼히만 봤고, 그리고 이 집이다 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 집을,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처음에 한번 보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내려와서 다시 봤어요. 그 두 번째 방문이었고, 세 번째 때 계약을 하러 오면서 한 번 더 보고, 마지막 이제 잔금 치를 때 네 번째 집을 봤는데, 잔금 치를 때가 그때가 이제 중요했었어요. 집을 이제 네 번째 보러 왔는데, 제가 관련 영상, 그때 당시 찍었던 영상을 틀어드릴게요. 보시면은 이 벽들의 얼룩들이 보이시나요? 이제 집에 가구들이 있었는데 그 가구들을 치우고 나니까 이제 벽에 얼룩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이 얼룩들이 바로 이제 비가 샌다는 뜻이죠. 아니면 결로가 굉장히 심해서 내부에서 이제 물이 고여가지고 생긴 얼룩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전원주택을 구하실 때 부동산 계약서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집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집이 계약이 된 이후에도 6개월 내에 그걸 발견했을 시에는 전 집주인이 그거를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잔금을 치를 때 이제 전 집주인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대공사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제 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2천만 원을 공사 비용을 이제 더 받았었죠. 저희가 뭐 결론은 저희 집 전부 다 단열이랑 뭐 결로 잡는다고 뭐 단열 공사 이리저리 다 했었는데, 저희 집 뭐 이 벽면 그리고 천장 전체 다 새로 공사를 해가지고 4천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집을 보러 오셨을 때 아마 집을 판다라고 한다면 벽지를 깨끗하게 붙여놓거나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구가 있다면, 가벼운 가구가 있다면 그 가구를 살짝 당겨서 안쪽을 꼭 봐주세요. 제주도는 정말 결로도 심하고 단열이 잘 안 된 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얼룩이 있다고 하면은 그 집을 계약을 하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사 비용을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집 가액이 1억이라고 치면 이제 공사 비용 뭐 2천만 원이 들 것 같다 하면 2천만 원 빼고 8천만 원으로 계약을 하면 되겠죠. 그 공사 비용은 어떻게 측정하냐면 제주도에 있는 근처에 있는 뭐 공사하는 업체들을 많이 찾아보셔서 그 업체들한테 방문을 해서 견적을 내달라고 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네 군데 업체다 했더니 평균 금액이 한 3천만 원 가까이였는데 전 집주인이 우리는 2천 이상은 못 주겠다 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제 2천만 원만 받은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견적을 받아서 집주인한테 제시를 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방금 했던 말의 연장선이 될 수도 있는데요. 뭐 보통 집들, 아파트들을 고르실 때 집이 뭐 남동 방향이냐, 뭐 어디 북쪽이냐 이런 거 막 방향을 많이 따지잖아요.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전원주택을 이렇게 볼 때 방향을 보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환기는 굉장히, 바람이 워낙 세니까 환기는 잘 돼요. 어느 쪽 문을 열어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환기를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겨울에는 추워서 안 하고 여름에는 더워서 안 하고, 뭐 벌레 들어오고, 아무리 좋은 창을 했다고 해도 다 모기들이나 이렇게 벌레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환기를 잘 안 하게 됐을 때 집은 그 순간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요. 특히 집을 별장처럼 이렇게 사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집을 뭐 최소 일주일 정도 비우고 길게는 한 달 정도 비우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없는 집은 망가지기 십상이에요. 제 지인 집도 한 3개월 정도 집을 비워놨는데 3개월 지나서 잠깐 제주도에 놀러 왔다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천장이 무너져 내려앉아 있었더래요. 뭐 이유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제주도 주택에 오시게 되면은 환기는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여기는 굉장히 습하기도 하고, 습한 정도가 육지랑은 뭐
천지차예요. 굉장히 습하고 저희 집에 지금 제습기가 3대가 있는데 이 제습기로 아침에 7시에 제습기를 틀면 저녁 한 7시, 12시간 정도를 틀거든요. 물을 3번을 비워요. 3대를 3번만 비워도 그 용량이 몇십 리터예요. 굉장히 습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씨 좋은 날에는, 비 온 날 빼고 날씨 좋은 날에는 하루에 뭐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3시간 정도씩은 아예 창문 다 열어놓고 벌레가 들어도 말듯 창문을 싹 열어놓고 환기를 충분히 시켜줘요. 장마철에는 어쩔 수 없이 제습기로 전체 집안의 습기를 빼주고 있고요. 뭐 냄새 이런 걸 떠나서 집을 오랫동안 깨끗하게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은 환기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주도는 아직도 난방을 할 때 기름으로 하는 집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이제 막 도시가스가 들어와가지고 저기 제가 알기로는 애월부터 삼양까지인가 그쪽 라인만 뭐 시범적으로 이렇게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제외하면 대부분 아직도 기름 보일러고 아니면 가스 보일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 보일러인데 저희 집은 집 평수가 정확히 50평이에요. 50평에 기름통이 저게 500리터, 600리터가 들어가는데요. 이제 한겨울에는 12월로 계산했을 때 12월 1일날 기름을 가득 채웠다고 치면 1월 중순? 한 40일, 50일 정도 쓰면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1월 중순이나 1월 말쯤에 기름을 한 번 더 채워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제 추운 12월부터 한 3월달까지는 한 2번 정도 넣는다고 봐야 되고요. 3월부터 뭐 한 5월까지는 아니다. 3월부터 한 10월까지 거의 반년 정도는 가득 쳐놓고 그걸로 쭉 가고. 그러니까 1년에 어떻게 보면은 한 넉넉 잡아 4번 정도 채운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저희가 제주도에 지금 등유가 리터당 지금은 좀 내려가지고 한 700원 정도? 600~700원 정도인데 500리터를 채운다고 하면은 600원만 계산해도 30만 원이잖아요. 30만 원 곱하기 5 하면은 그쵸, 150만 원. 1년에 난방비로 이제 기름 쓰는 것만 150만 원이 든다는 거죠. 뭐 저희는 이제 아이들 때문에 이제 한여름에도 이제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켜주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쓰는 것도 있고, 그다음 집 평수가 조금 50평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쓰는 것도 있죠.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 이런 전원주택들은 아무리 보일러를 세게 뗀다고 해도 막 화끈화끈할 정도로, 덥다 할 정도로 그렇게 데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세게 트는 것도 사실 있긴 있어요. 뭐 아껴 쓴다고 하면은 5번 넣을 거 4번 넣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난방비 기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나간다는 거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뭐 반대로 여름 같은 경우는 사실 에어컨밖에 없죠. 뭐 전기세 돈 나갈 게. 뭐 저 같은 경우는 제습기를 거의 잠잘 때 빼고는 계속 틀어놓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에어컨도 제가 또 더위를 많이 타서 에어컨도 저희 집에 4대가 있는데 한여름에는 계속 틀지는 못하겠죠. 계속 틀지 못하면 시원해질 때까지 하루에 뭐 몇 시간씩은 트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산해봤더니 한 달에 전기세가 뭐 많이 나오면 8만 원, 적게 나오면 한 5만 원 정도씩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에어컨은 크게 걱정 안 하고 틀고는 있는데, 에어컨 같은 경우는 내가 굳이 덥지 않더라도 좀 틀어줘야 되는 게, 또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이제 제습, 이제 워낙 습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틀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름에는 뭐 에어컨 정도로 해서 전기세로 계산해 보면 정말 많이 나오면 10만 원, 작게 나오면 한 5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집을 보러 오셨을 때 뭐 환기가 잘 돼서 집이 뭐 깨끗하고, 뭐 집이 뭐 리모델링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집이 전반적으로 다 좋다,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어도, 제주도에서 제가 여기저기 이제 이제 공사를 하러 다니다 보면은 1년도 안 된 집들이 공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만큼 날림으로 지었다는 뜻이겠죠.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첫 번째는 지붕이에요. 제주도는 비가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바람이 워낙 강해서 정말 옆으로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선으로 내리는 거는 당연하고, 이게 심해지면서 옆으로도 막 이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지붕이 이렇게 해서 비가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비가 흘러내려서 이렇게 뚝 떨어져야 되는데, 바람이 막 세게 치니까 이 비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다시 이 처마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처마는 사실 방수 처리나 이렇게 시공이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비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집 안으로 물이 계속 스며 들어가면서 천장이 젖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 집 천장이 딱 그랬었어요. 영상에 사진이나 영상이 제가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곰팡이가 펴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저때 당시에는 비가 안에 새는지도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계속 비가 오니까 물이 계속 젖어 있어서 곰팡이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안 생겼는데, 비가 그치고 며칠이 지나니까 이제 거뭇거뭇한 게 생기더니 나중에는 굉장히 크게 이게 곰팡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새는 구간을 찾아내서 그 지붕을 다 뜯어서 다 고치고, 처마도 다 보수 공사를 이제 해서 비를 완벽하게 이제 막았던 거죠. 저기 외에도 저희 집 안방 화장실 위에도 비가 한번 새가지고 거기도 한번 저희가 보수 공사를 셀프로 한 적도 있고. 어쨌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집을 보셨을 때 지붕도 잘 보셔야 되고,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 사실 알 수는 없지만 비가 셀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집들을 조금 확인할 수도 있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공사 중에 제일 돈이 많이 나가는 게 지붕이거든요. 지붕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가요. 다 뜯어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방법이 또 까다롭다 보니까. 근데 제주도에서 제가 봤을 때 10가구가 있으면 거의 제가 봤을 때 9가구는 다 비가 새요. 1년 정도가 지나면. 그래서 공사를 할 때도 다들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보수 공사를 하시면 2, 3년 정도는 튼튼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 3년 지나면 비가 또 샌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잡아주는 방법이 사실 제주도에서 있나 싶을 정도로 비가 굉장히 많고 바람도 세기 때문에 지붕에서 비가 새는 거를 굉장히 잘 찾아보셔야 돼요. 이 집에서 비가 샜다고 하면은 그거를 완벽하게, 그쵸, 보수공사를 해줘야지만 내가 들어오겠다, 이거를 꼭 명시를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비가 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결로만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벽을 싹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두 군데서 이제 비가 위에 조금씩 새고 있어요. 근데 전 주인이 살 때는 비가 안 샜대요. 그러니까 전 주인이 이 집을 짓고 한 2년 만에 나가는 거였나?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제서 이제 노후가 되면서 비가 샜던 거죠. 그래서 비 오는 이런 집 보수할 수 있는 부분, 비 오는 날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 그리고 이걸 보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 외에도 뭐 창틀에서도 비가 많이 이렇게 물이 밑에 쌓이면서 흘러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래서 창틀에, 저희 집에도 창틀에 비가 한번 넘친 적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옆에 보시면 얼룩이 보이시나요? 카메라에 잡힌지 모르겠는데, 여기 얼룩이 비가 너무 세게 와서 넘치면서 이렇게 벽지 안쪽으로 젖은 흔적인데요. 저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저거 그냥 못 보고 지나치시면은 그냥 나중에는 집 뭐 몇 억을 주고 뭐 5억을 주고 집을 사서 들어왔는데, 집 여기저기 보수 공사하고 뭐 단열 공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뭐 3, 4천만 원 깨지고, 그러니까 5억 뭐 3천에 들어오게 되는, 그렇게 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따지시고 잘 확인하시고 집을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집을 뭐 구하는 방법부터 그리고 뭐 집 보수, 환기, 냉난방비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사람 사는 집은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지만 제주도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서울이나 이런 데를 비교해 보면 조금 틀린 건 있어요. 조금 틀린 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어찌됐든 저는 가장 스트레스는 사실 비 오는 날이에요. 비 오는 날 혹시 또 어디 뭐 비가 새진 않을까 이렇게 맨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어쨌든 집을 무조건 싸다고 해서 덜컥 구입을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 세 번 정도 봐주면 제일 좋겠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은 그 집이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 뭐 그런 것도 좀 여러 가지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집을 계약하고 나서도 계속 꼼꼼하게 여기저기 구석구석 잘 확인하셔서 비가 샌다, 어디가 뭐 결로가 심해서 얼룩이 졌다 하면은 빨리 6개월 안에 빨리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보수공사를 받으셔야겠죠. 다음에는 그런 얘기도 좀 나눠볼 거예요. 그 전원주택에서 살면은 뭐가 좋은지, 그리고 어떤 게 안 좋았는지, 이런 장점 단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앞으로도 계속 제주도에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알려드리면서 계속 공유를 해드리도록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